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 대 전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리그 선두권 팀인 김포FC를 원정에서 잡았다. 1라운드 후반 이후 연패를 당하며 중위권과 승점 차이가 벌어졌었기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기분 좋은 승리였다. 최윤경 감독이 큰 기대를 걸었지만 1라운드 3골에 그쳤던 조르지는 김포FC 원정에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기록하며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했고, 불안하던 수비진에서는 이한샘과 이민영이 팀을 잘 지탱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팀의 에이스인 발디비아의 결승골로 김천을 잡고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상대인 김천이 말년병장들의 전역 이슈로 전력 저하가 있다고는 해도 기분 좋은 승리였다. 이번 시즌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이용재가 첫 출전을 한 경기였는데 최전방에서 특유의 공중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와 잘 싸웠고, 장성재와 전승미의 중원도 안정적이었다. 플라나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번 시즌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김포를 잡고 홈으로 돌아온 충북 청주의 기세가 좋긴 하지만 전남 드래곤즈를 넘긴 어렵다. 무엇보다 플라나와 발디비아 등 외인 공격수들의 비중이 컸던 전남 드래곤즈가 이용재를 활용하며 원활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나아진 경기력을 기대할 만하다. 두 번째 경기는 부천 대 천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FC는 리그 2위인 안양 원정에서 패하지 않으며 선두권과 승점 3점 차를 유지 중인 리그 4위다. 패색이 짙던 후반 종료 직전 일손 주니어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카릴과 하모스 등 외인 공격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며 고전했던 시즌 초반을 지나 이제 승격을 향해 뛰고 있다. 카즈와 최재영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수 밸런스가 좋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천안시티는 지난 홈경기에서 모처럼 2골을 터뜨렸지만 경남FC에 패했다. 김현중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추격을 이끌었고 후반에도 공격적인 축구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오따와 바카요코 등 외인 공격수들 외에도 골을 넣을 자원을 찾은 것은 의미가 있다. 천안시티가 경남FC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원정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았다. 또 외인 선수들의 마무리가 불안하다는 점도 있다. 카제의 안정적인 경기 조립 속에 안재준과 카릴, 김원환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부천FC가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강원 대 전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은 홈에서 대전에도 패하며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 삼성이 워낙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에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 이하의 순위다. 부진하던 디노와 케빈 등 외인 선수들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대체 선수를 찾지 못했고 이정협의 가세 효과도 크지 않다. 양현준과 정승용 등 빠른 발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죠. 전북은 리그 1위 울산과 최근 무패를 이어가던 대구를 완파하고 순위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안드레 루이스마저 부상을 당하며 빠졌지만 박진섭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에 지난 라운드 풀타임을 소화했고 구자룡과 정태욱, 김진수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다. 송민규와 구스타보, 문선민과 조규성 등은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강원은 전북 상대로도 지키는 축구로 나설 겨를이 없다. 승리를 따낸 지가 오래됐기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그 점에서 파파 실바와 문선민, 송민규 등 공간 침투가 능한 전북 공격수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문환과 백승호 등이 부상으로 빠진 전북이지만 정우재와 류재문이 공백을 메우고 있기에 3연승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 대 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최근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1위 울산과 승점 차를 줄이지 못했고 포항에 2위를 내줬다. 일류첸코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데다 나상호의 골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황의조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팔로세비치와 윌리안 등 황의조를 지원하는 선수들은 충분하다. 이한범과 이태석 등으로 재편된 백포라인도 안정감이 있죠. 포항은 제주를 잡고 2위로 뛰어올랐다. 제카와 이승모, 김인성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나섰고 센터백 하탕레가 빠진 경기였는데 선발 출전한 이호재와 박성욱 등이 골을 터뜨렸다. 김종우의 결장이 길어짐에도 이승모와 김준호, 고영준 등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발빠른 이선 공격수들의 시너지가 잘 나고 있죠. 포항은 오베르단과 이승모가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원정 승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그랜트와 하창래 등 중앙 수비의 발이 느리기에
나상호와 윌리안, 김신진 등의 침투에 고전할 수 있다. 황의조가 확실히 살아났고 홈의 2점도 살릴 서울이 승리하고 휴식기를 이유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수원 대 인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광주 원정에서도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강원 원정에서 승리하며 흐름을 탄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후 4경기를 모두 패했다. 연패 기간 동안 3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안병준을 비롯해 골은 충분히 나왔지만 모든 경기에서 멀티실점을 했다. 김병수 감독이 다양한 수비 조합을 가동하고 있지만 안정감 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인천은 서울전에서 제르소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황의조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래도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부진하던 시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 권한진과 오반석, 김현수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안정감 있게 수비 라인을 지켜내고 있고 문지환의 수비 헌신도 인상적이죠. 신진호와 홍시후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에르난데스와 델브리지 등이 돌아왔기에 전력 누수는 크지 않다. 고승범과 이종성 등이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 이명주와 문지환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제르소와 은포쿠의 마무리가 있을 인천이 승리하고 무패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성남 대 서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FC는 충남 아산 운어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리그 징계를 받고 결장한 크리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경기였는데 이종호를 지원해줄 선수가 없었다. 정한민과 신재원 등 윙어로 나선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폭발적인 돌파를 보여줬던 크리스를 대체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크리스가 빠지기에 지난 충남 아산전과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이랜드는 홈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패하고 연승이 끝나고 말았다. 선제골 허용 이후 이시연의 동점골이 나왔고 후반 경기를 주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번 성남FC 원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최근 교체로 나왔던 호나는 모처럼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 유정환과 반토안이 그의 공격 파트너로 나설 것이다. 수비 라인에는 언제나처럼 이재익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죠. 성남FC가 홈의 2점을 누릴 수 있지만 크리스의 공백 속에 최전방의 마무리가 불안할 것이다. 이종호와 데닐손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이재익이 버티는 원정팀 수비가 공간을 잘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이랜드 역시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기에 승점 3점까지는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간바오사카 대 FC 도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바오사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쿠오카를 제압했다. 후안 알라노의 동점골에 이어 센터백이자 주장인 미우라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좋은 스쿼드를 꾸렸음에도 시즌 출발이 불안했는데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네타 라비와 제발리 등 팀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선수들이 매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잘해주고 있고 미우라와 한다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을 찾았죠. FC 도쿄는 2위 팀인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올리베이라의 연속골이 터지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원하는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또 교체로 피치를 밟은 마스키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는 악재도 생겼다. 그래도 푸이그 감독이 베스트 11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며 경기력은 꾸준히 유지 중이다. 아베와 아오키 등 중원의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도 있다. FC 도쿄의 전력이 간바오사카 상대로 밀리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 기복은 있다. 또 간바오사카는 아베와 아오키가 나설 원정팀 상대로도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라비와 다완의 중앙 조합이 있다. 제발리와 우사미, 알라노의 쓰리톱이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노릴 간바오사카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우라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사간도스 전을 패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최하위였지만 연승에 성공하며 중위권 도약을 노렸는데 다시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의 젊은 공격수인 마르셀로의 골이 나왔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르셀로 외에도 핀투와 오가와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이어갈 것이다. 우라와레드는 가시마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다른 팀들보다 소화 경기 수가 적기에 선두권 진입도 노릴만하다. 부상자들이 많았기에 그간 풀핏의 전력을 가동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스코로자 감독이 원하는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요코하마 FC도 외인 공격수들을 내보내며 골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지만 슐츠와 아키모토, 페브로텐 등 제2리그 최고의 백포를 가동할 원정팀 수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토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린센과 고로키, 오베리의 세리톱이 마무리할 우라와가 원정이지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